두 분의 나이가 분명히 결혼 적령기는 맞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가치관에서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과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한테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서로가 떳떳하게 밝힘으로써 우리가 벌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서로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잘 됐을 때를 생각하고 그때의 수입을 생각하고 미래를 그리기에는 사람의 인생이란 것 자체가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둘은 분명히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잘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잘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벌이의 기준과 그때 버는 돈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두 분이 나눴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딥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랑 연애를 했을 때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 사랑한다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우리 나중에 결혼하자라는 얘기를 꺼내거든요. 이거랑 완전히 같진 않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결혼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서로가 얼마만큼 어떠한 무언가를 이뤄놓은지도 봐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과 앞으로 그려나가는 미래가 확실치도 않을 뿐더러 도박처럼 느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두 분이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과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천지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항상 재회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커플이든 이 사람들이 헤어지는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만났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연자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결혼 적령기인데 두 분 다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가 느꼈을 때 관계를 이어가는 게 버겁다고 느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게 중요하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냐면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과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고 방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쪽일 텐데 지금 당장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감정 하나만으로 다시 만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맞이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상대방은 계속 나아가길 원했고 결혼을 원했는데 저는 버거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사연자분은 분명히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그 순간만큼은 지금 당장 결혼하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이것만 봐도 답이 나와요. 누군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안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조금 불안정한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이 조금 더 안정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안정적인 부분을 믿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나도 불안한데 이 사람까지 같이 불안하니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전 제 상황이 더 불안정하다 생각했던 게 더 큰 문제였어요. 상대보다도 상대방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지금처럼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전 더 자격지심 느껴서 더 고민 안 하고 끝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하면 결혼할 상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는 여자가 먼저 원해서 한다고 해도 결혼 같은 경우는 남자가 먼저 리드하고 움직여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상황을 뒤바꿔서 이 사람이 괜찮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격지심이 느껴져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이 사람과 결혼을 안 할 것 같다 싶으면 애초에 이 사람은 결혼 상대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고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도 많고 결혼식도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결혼이란 걸 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저 역시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왔다 보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저랑 저희 누나를 키우시면서 고생하는 걸 봤다 보니까 이 결혼이란 건 두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 중에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서 모든 게 다 갖춰져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결혼 상대에 100% 부합하는 상대방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부족한 점이 많은데 결혼을 했을 때 서로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고 서로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줌으로써 두 사람이 하나가 됨으로써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말씀하시는 그 스스로의 기준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분명히 누군가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것보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나으니까요. 근데 이 기준이 너무 높고 너무 엄격하면 안 돼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결혼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연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대방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저한테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자격지심을 느끼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못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보다 여유가 있고 내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애초에 나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한테 결혼을 얘기했을 때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절대 이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결국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아니면 둘 다가 됐든 이 거리를 좁혀야 돼요. 지금 당장은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선뜻 누군가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리를 좁힐 수 없다라는 건 알겠거든요. 두 사람이 쉽게 거리를 좁힐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갔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유가 생기면 이맘때쯤에 내가 됐든 네가 됐든 우리는 가까워져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잘 안 세웁니다. 실제로 제가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의 사연도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예쁘게 잘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당장 서로가 이 거리를 좁힐 수 없지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언제 우리는 이 거리를 좁힐 것이다 라는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의 거리가 좁혀질 날을 보면서 예쁘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거리라는 문제에 부딪혀요. 그리고 이 거리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거리가 좁혀져 있지 않으면 결국 이 거리 때문에 헤어지고요. 추상적으로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의논은 못했죠. 근데 이것 또한 이해가 갑니다.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는 본인한테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들을 다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뤄놓은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건데 사연자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안정적이고 이 사람이 무언가 갖춘 게 있으면 이 사람을 믿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여기에 가서 이걸 다시 시작해 보겠다라는 확신이 들 텐데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두 사람 다 뭔가를 이뤄놓은 게 없고 이뤄가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9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생각보다 연애 기간이 좀 짧으셔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셨다라는 거에 조금 더 놀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함께 보낸 추억과 기억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회의 가능성 역시 올라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9개월을 연애를 하시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셨으면은 실제로 연애 기간은 9개월이지만 이 사람과 함께 만들었던 추억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장거리 연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가장 클 때 서로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더 애틋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보다는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아있다 보니까 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좋은 사람을 놓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장거리가 아니었다면 분명히 좋은 기억들도 많았겠지만 안 좋은 기억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기억들이
기억들이 공존하면서 제외를 하고 싶지만서도 안 좋은 기억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제외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사연자분은 좋은 기억밖에 없는 거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큰데 장거리에다가 국적도 달라, 만나는 것도 분기에 한 번씩밖에 못 만나.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볼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서로한테 좋은 모습만 보였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헤어져 버리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런 기억들이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을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아쉬워서 그래요. 분명히 우리 두 사람은 평범과는 거리가 먼 연애를 했고 조금만 수틀려도 불안해질 수 있는 연애를 이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걸림돌이 많은데도 우리 사연자분은 최소한 본인의 기준에서는 나름 행복하게 이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더 멀리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걸림돌이 많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만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만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더욱 아쉬워지는 거죠. 우리 사연자분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좋은 기억만 남아있는 것처럼 이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물론 우리 사연자분이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만큼 그리워하진 않을 수는 있는데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 자체가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식어서, 서로가 너무 미워서, 누구 하나가 신뢰와 믿음을 깰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요, 그냥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부분만 빼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기억은 좋은 기억들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도 고맙다고 했고 성공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이 말에 정답이 있는 거죠. 왜 성공해서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 사연자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확실하지만 스스로가 부족한 걸 알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만족할 만큼 사랑을 줄 수도 없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성공해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한테 이별 통보를 했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몸소 느끼고 있던 게 이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사연자분이 많이 아쉬워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딱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했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한다고. 거리라도 가까웠으면 안 헤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을 텐데, 두 사람이 만나는 것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를 놓는데 조금 더 무게가 실렸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전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분이 다시 만날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만나게 될 연들은 결국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소한 우리 사연자분과 지금 그 사람은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닿을 연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현실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언제든지 두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 같다면 어떻게든 다시 붙을 수 있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과 떨어지는 걸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 사람이 떨어진 이유가 어떻게든 서로가 준비하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만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도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연자분이나 그 상대방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서로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쯤 안정권에 접어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짧게는 한두 달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일이 안 풀려서 운이 안 좋아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 기간이 기약이 없고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다른 사람이 생길 가능성도 절대 배제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보통 제가 다른 분들 상담을 할 때는 그냥 아예 이 사람이랑 헤어졌다, 앞으로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연자분한테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연자분한테는 이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셔도 괜찮아요. 대신 이게 절대 1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나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이 사람과 다시 연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 노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혹시나 내가 이 사람과 잘 되지 않더라도 이와 비슷한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 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두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면 서로가 연결이 될 가능성도 높지만, 그와 반대로 두 사람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제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절대 이 마음을 1순위로 두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 본인이 살아가게 되면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있어. 또는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때 우리 사연자분은 지금보다 더 망가집니다. 지금 우리 사연자분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많이 힘들죠. 근데 이 순간에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 애초에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던 이유는 이 사람과의 재회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큽니다. 분명히 이 마음도 큰데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건 저랑 사연자분이 연이 닿았고 저한테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우리 사연자분이 두 번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을 충분히 보고 싶어 해도 괜찮고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런 것들 다 막지 않을 거고 다 이해할 거고 다 수용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과 헤어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 자체가 절대 이 사람과의 재회가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을 받아보니까 옆에서 일거수일투족 지켜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알 수 없고 100% 이입할 수 없지만 서로가 미워서 헤어진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혀서 헤어진 것, 이거 하나만큼은 저도 충분히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끼고 계신 감정들을 그만하라고 멈추라고 막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분들이었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거고 그거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짓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길지 않은 사연을 써주셨는데도 충분히 예쁘게 연애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히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멈추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계속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이 순간만큼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사연자분이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든 부분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이 순간에 이 사람을 찾아봤는데 그때 이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이 사람과 재회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랑 상대방이 서로를 이렇게 원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서로가 비슷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두 분이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서로를 원하고 그리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우리 사연자분이 생각하던 것들을 다 이루고 이 사람이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을 찾아봤는데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 사람과의 재회가 간절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 사람과의 재회가 선택이 될 겁니다. 사실 이건 나중 문제고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문제라서 지금 당장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저 역시 그랬던 적이 있고 제가 수천 명의 재회 상담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거든요. 본인의 마음을 너무 섣부르게 확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상대방을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 또한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인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연자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변할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시간에 맞게끔 서로가 많이 변해갈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기억하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질 거고요. 예전 같지 않고 변한 게 많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느낌보다는 아예 다른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 들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항상 남아주길 바라는 건 이 사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욕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연락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 사람도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는 걸. 일반적인 연애와는 거리가 먼 연애를 하고 있고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그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먼저 크게 받아들이고 누가 먼저 이별 통보를 하느냐의 차이였을 뿐이지 어차피 지금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분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헤어졌고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안쓰러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지금 상대방이 겪고 있는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잘 돼서 이 사람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